지난 2022년 9월 편입 직전 단계인 관찰 대상국 지위에 오른 후 2년 만입니다. 폭염이 계속됐던 지난달 냉방용 전기 수요 증가로 국내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9월 중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가정의 9월분 전기요금 부담은 예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위기 고조로 한 주 새 급등세를 지속했던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중동 지역 확전 우려가 완화된 것이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요즘 특히 젊은 세대랑 좀 언어가 말이 잘 안 통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줄임말 때문입니다. 줄임말 그리고 또 신조어. 물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젊었을 때도 신조어가 있었겠습니다만 요즘 Z세대들은 어떠한지 특히 한글날을 맞아서 재미있게 젊은 세대들의 언어 습관을 한번 배워보시죠. 대학내일 20대 영소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줄임말 많이 쓰세요, 센터장님? 네, 저도 이제 줄임말을 쓰긴 하는데 옛날 줄임말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 줄임말. 네. 나이가 어릴수록 신조어를 더 많이 쓰는 걸까요? 어때요? 실제로 그 온라인 언어 학습 플랫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한국인 이제 1,567명 그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소위 말하는 MZ 세대 85%가 신조어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 라고 이제 답을 할 정도라서 뭐 절반 가까이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빠르게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어울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이제 젊은 분들일수록 신조어를 많이 쓰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소통, 그렇죠. 은어 같은 걸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네. 요즘은 특히 이제 줄임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말을 다 줄여서 쓰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조사할 때 한 대학생이 이렇게 줄여서 말하면 이산화탄소가 좀 덜 나오니까 이거 친환경 대화법 아니냐라고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쇼폼 콘텐츠나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이 좀 짧아지고 직관화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시대의 반증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제 별걸 다 줄인다라고 해서 별다줄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줄여서 부르기도 했는데 줄임말을 지적하면서 그것도 줄이는. 네. 근데 이제 이 말도 사실은 철진한 줄임말이 좀 됐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줄임말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세대를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 이제 지난 시간에 생년에 맞춘 와인 빈티지를 줄여서 생빈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좀 지났긴 하지만 뮤지컬이나 야구 티켓 같은 게 좀 구하기 힘든 요즘 현상을 두고 이미 선택된 좌석이다라고 하는 걸 줄임말로 이선좌라는 말을 쓰는 것도 요즘 줄임말의 한 형태입니다. 처음 들어봤네요, 이거는. 그래요? 이선좌. 네, 선택을 했는데 이미 누가 결제하거나 선택한 좌석인 거죠. 신기합니다. 네. 사실 이게 예전에 개그 소재로도 많이 또 활용이 됐었고 맞습니다. 언어 유희, 말장난할 때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만화 영화인 그 티니핑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어린이 그 아동 관람객들이 굿즈를 계속 사달라고 이게 졸라대서 부모님들이 이제 파산핑, 등골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요게 또 조금 희화화돼서 Z세대에겐 대표적으로 땡땡핑이라는 활용한 말이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없으면 나 파산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출근하고 있으면 나 출근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최근에 한 야구 예능에서는 이 젊은 친구가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인 자기를 좀 빗대가지고 나는 벤치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벤치핑. 또 한편으로는 땡땡적 사고라고 해서 뭐 가령 그 아이돌 스타인 장원영 씨가 이야기했던 긍정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원형적 사고라든지 아니면 무모하게 다 먹으려고 막 도전하는 그 펠리컨의 행동에 빗대가지고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들을 펠리컨적 사고라고 이제 부르기도 한다라거나 하는 것도 말장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갖다 붙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떨 맞습니다. 때는 이제 핑에다 갖다 붙이면 먹보핑이 될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고 네네. 펠리컨적 사고. 네. 다 먹어버리겠다. 다 먹어버리겠다. 네, 무모하지만 한번 해보겠다. 시도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펠리컨적 사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요즘 Z세대, 젊은 세대들이 이런 신조어를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디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 진행자분은 신조어가 어디서 생겨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유행어는 개그맨이 개그 프로에서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세대이실지 예전에 뭐 개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죠. 네. 제 때는 뭐 특히 이제 인터넷 카페
네, 카페, 네. 뭐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여전히 이제 그 설문조사를 보면 처음으로 신조어를 접하게 되는 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1위로 꼽혔고요. 또 이어서 친구나 지인을 꼽는 MZ 세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상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많이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 재미있는 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MZ 세대는 이 순위로 친구나 지인, 디지털을 선택한 반면에 네.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TV 프로그램이나 책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어른들은 유행을 여전히 글로 배우시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알게 되기도 했었고요. 네. 또 아무래도 누구나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또 미디어를 찍을 수 있는 어떤 시대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일상 사진이나 영상 속에서 아이돌 스타나 스포츠 스타가 표현했던 어떤 그런 표현들이 또 즉발적으로 유행어가 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한 아이돌이 영상에서 이제 한 아이돌 영상에 이제 팬이 다른 댓글이었는데 야 이거 편의점 봉투도 이제 유료인데 이 좋은 영상을 어떻게 무료로 봐도 되냐라고 하는 그 칭찬 댓글이 달려서 이런 것들이 이후에 이제 뭔가 칭찬을 할 때 이런 댓글을 쓴다라거나 하는 것처럼 꼭 개그맨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댓글러들이 이제 쓴 것들도 이제 유행어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네. 또 유행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네. 저도 저희 아이들하고 좀 소통해 보려고 뭐 네. 줄임말도 써보고 애들이 어떤 줄임말 쓸 때 별 다 줄 이러면서 별걸 다 주네. 그러면 또 애들이 아빠 그 옛날 거야. 점액추 막 이런 거 하시고 네. 점액추는 뭐야? 저녁 메뉴 추천 모르시나요? 네. 이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시고 네. 오늘 점액추? 네. 이런. 네. 근데 이거를 오히려 Z세대한테 이 말을 써보면은 네. 또 어색해요. 그런 네. 친구들이. 네. 왜 그럴까요? 보통 기성세대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신조어를 많이 알면 후배 세대와 잘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인데요. 그 Z세대에게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부장님들이나 선배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니까 억지로 그 학교 과잠 빌려 입고 신입생 NT 따라오는 선배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억지스럽다. 네, 약간 억지스럽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제 억지로 신조어를 배우시거나 반대로 이제 신조어를 쓰지 말라고 꾸짖기보다는 이들이 이제 신조어를 사용하는 맥락을 좀 살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맥락과 분위기. 네, 가령 이제 개그 프로그램에서 한 친구가 에어팟을 끼고 일하면 능률이 오른다라고 당돌하게 말하는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예. 이분을 이제 뭐 맑은 눈의 광인 이렇게 해서 막롱광 이런 식으로 예. 줄여서 불러서 이제 지칭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막롱광을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직장 내에 어떤 새로운 갈등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가치관이 이제 세대별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그 맥락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 그거를 네. 줄이고 그 말을 쓰는 이유가 뭔지를 맞습니다. 오히려 더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게 요즘 네. Z세대들이 네. 사투리에 관심이 많다고요? 맞습니다. 그 말줄임 외에 사투리 콘텐츠가 뜨고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미디어들의 어색한 사투리를 모아서 이건 다 미디어 사투리다라고 하면서 진짜 사투리를 강의한 것이 화제가 돼서 큰 인기를 끌었었고요. 진짜 사투리는 이런 거다. 네. 그리고 SNS에서 특정 표준어를 먼저 말하고 이거를 대구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냐라고 하는 인스타그램 그 만화인 대구툰이 또 인기를 끌고 있고요. 가령 이제 뭐 떨어뜨렸다라는 표현을 대구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냐라고 했을 때 떨어뜨렸다. 네. 널 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소셜 미디어 상에서 그 충청도 개그가 굉장히 또 유행이죠.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도로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이제 좀 걱정된 승객분이 기사님한테 기사님 저희 잘 갈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니까 그 기사님이 이제는 기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선장님이라고 불러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지금부터 선장이에요. 네. 제가 이제 충청도 사람이 아니라서 잘 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못 살렸습니다. 네. 예, 인정. 네,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네, 충청도식 개그로 이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는 것도 사투리 유행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장이에요. 네,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어요. 그런 거죠. 잘 살리시네요. 네. 조금 이제 충청도 가까운 곳이 이제 고향이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예능에서는 이거를 개그 코드로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해왔는데 네네. 특히 Z세대가 사투리에 빠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답하는 것은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감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그 첫 번째 의견이었고요. 또 모든 것들이 또 서울 중심의 콘텐츠이라서 그런 거에 피로감을 느끼는데 모든 게 서울에서 촬영되고 출연자도 서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들을 어줍지 않게 흉내내는 거가 어색했는데
그걸 이제 이런 그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서 통쾌하게 짚어내주는 데서 오는 재미도 있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의외로 되게 세련된 외모의 젊은 아이돌이 나와서 자기 고향 사투리를 가르쳐주고 그런 것도 고향 있죠. 사투리로 친근하게 팬들이랑 소통하는 게 더 새롭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오히려 더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되게 솔직하고 예전에는 왠지 사투리 쓰면 안 되고 네네. 서울말 또박또박 써야 될 것 같았는데 한때는 그랬어요. 진짜 한 1, 20년 전에는 방송에서 사투리 쓴다는 게 되게 창피하게 느껴지던 그렇죠. 시절도 있었고 네네. 지역 방송에서도 지역 사투리를 쓰는 걸 막 뭐라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셔서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다양성을 또 다 수용하고 또 이런 시대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마케팅으로도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요. 이 사투리를 소재로 한 컨텐츠가 일단 너무 많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영상 채널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이 충청도 사투리로 유명해진 태아라는 어린이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아예 충청도 베이비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고요. 제주도 사투리로 유명해진 그 머랭하맨이라는 채널은 아예 영상 수익 중의 일부를 제주 결식아동을 위해서 다시 기부를 하기도 해서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까지 좀 확산하고 있는 형태고요. 또 한 지역의 디자인 업체는 이게 전라도에 있는 광주에 있는 그 디자인 업체인데 전라도 사투리를 주제로 해서 문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문구 제품을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탁상 달력 같은 경우에 이제 휴가 중이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회사원들이 쓰는 탁상 달력이 근데 이 전라도 사투리 달력에는 이제 쪼까 쉬다 올랑께 찾지 마쇼잉 약간 이런 식으로 써 있다거나 잠시 자리 비움은 나 얻는 오게라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이것도 잘 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재미도 있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큰 인기를 또 끌고 있고요. 또 우리 이제 흔히 쓰는 이제 사투리를 이제 이모티콘으로 또 만들어서 이런 것들도 톡 메신저 같은 데서 활발하게 유료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방식도 참 다양합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KBS 김은성 아나운서와 함께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토론 좀 어렵죠. 다른 사람하고 이게 언쟁으로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슬기롭게 토론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지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미랄보츠재단 스토리텔링 공모전 일상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상인 대상을 받은 이관형입니다. 저는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 중이고 조현병을 갖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조현병이라는